예, 안녕하십니까. 공장마왕입니다. 올해는 저희 임차인 중에 한 명이 LED하고 관련된 임차 영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건물에 여름에 물이 조금 들어와서 건물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냥 좋게 넘어갑니다. 좋게 넘어가는데, LED나 요즘에 공장 내부의 제품들이 단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제품이 만약에 LED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이 되면 그 5천만 원을 누군가는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쭉 지켜보니까 법무사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누수와 관련된 것들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자기가 공장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끝까지 책임을 안 주시면 손해배상도 청구를 하면서 그거를 압류를 거셔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이제 뭐 임대인은 슈퍼갑이고 임차인은 뭐 슈퍼을이다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참지 마시고 이런 거를 한번 정확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누수, 방수 등 전문 업체에 그 누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누수 원인이 건물 하자라는 전문 업체의 의견과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견적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 이제 제시를 하고, 건물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안 하면 내용 증명으로 일단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인이 조치가 없을 때 임차인이 전부 내용 고치고 나서 고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계약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서울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샘플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는 수시는 임대인, 그다음 발시는 임차인 쓰고, 누수 등의 수리 요청해서 임대 계약서 쭉 쓰고요. 보증금하고 월차임 해서 이 건물이 이게 누수가 와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됐는데 몇 번 전화나 구두로 통보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매달 며칠까지 누수를 잡아주지 않는 이런 공사를 안 하면 본인이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20일간 영업을 못했으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이거는 손해가 또 발생이 된 거니까 그 손해배상금도 같이 청구를 하겠다 해서 누수 사진도 누수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월 차임 감액 및 손해배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누수가 났을 때 정확하게 임대인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그거를 고쳐달라, 확실하게 고쳐달라.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됐으니까 월세를 깎아주던가 아니면은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된 것들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서를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라고 이렇게 쓰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누수가 하자담보 책임의 면책을 위해서 보통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자기가 직접 검사를 하고 육안으로 그걸 다 확인을 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누수가 발생된 것도
임차인 네가 책임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하자담보 책임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는 하자로 볼 것인가에 특약이 없으면 요즘엔 거의 다 건물이나 누수나 아니면 건물 내부에 중요한 구조가 예를 들어서 수도가 동파가 됐다든지 그 구조 안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임대인 하자담보 책임과 임대차 특약 확인이라고 해서 임대 부동산에 누수가 없는데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 라고 쓰시든가 아니면 임대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임대 건물에 그 메인관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만 나중에 건물 내부에 있는 메인관이 파손이 돼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자가 있는 거거나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자담보 책임에 특약을 걸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 계약임이라고 쓰시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서로 이 특약 때문에 분쟁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을 써버리면 그러면은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 야 봐라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뒤편에 중개확인 설명서에 보면 누수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뭐 균열이라든지 이걸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중개사 네가 확인 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꾸로 중개사무소 중개업 하시는 분 사장님이 대려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으로 쓰지 마시고 건물에 하자가 난 거나 날 수 있는 부분을 특약으로 꼼꼼히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은 건물에 누수나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바로 현장 사진을 찍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견적서를 만든 다음에 바로 내용 증명으로 넣으세요. 내용 증명을 넣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 고쳐지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아니면 소송을 거셔가지고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